집에 도착한 나는 몸이 무겁고 지쳐 있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종아리와 발바닥이 무겁고 저렸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보며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정말 취직했어?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어떤 회사인데? 나는 지친 몸을 이끌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실장으로 일하게 됐어. 월급은 없고 하는 만큼 받기로 했어. 아내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고정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네? 요즘 나이 40에 취직이 되나?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돈 좀 벌면 너 그만두면 좋겠어. 아내는 아직도 불만이 가득한 듯 말했다. 이런 직장 찾기 힘들어. 계속 다닐 거야. 왜 그만두라고 그래? 아들 돌봐야지. 걱정돼서. 아들 걱정은 없어. 공부 잘 시키면 괜찮을 거야. 아내는 여전히 불평을 하며 TV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벌렁 누웠다. 눈을 감고 내일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피곤한 상태였다. 오랜만에 긴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았고, 오늘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사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출근이 될 것 같았다. 출근길은 한산했고 토요일이라 차도 적었다. 빠르게 도착한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대걸레를 잡고 어제 배운 대로 가게 일을 시작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일회용 커피컵에 더운 물을 부어 카운터 의자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음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방울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커피를 가슴에 쏟았다. 이런,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사모가 가게에 들어왔다. 아, 뜨거워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괜찮아요. 얼룩이 지워질 거예요. 사모는 걱정스럽게 물어보았다. 잘 안 지워지네요? 그런데 보기는 괜찮은데, 아닌가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해요? 잠깐만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00 정도 입으면 되는데요. 왜요? 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모는 미안해하며 말했다. 남편 옷이 있는데 사이즈가 같네요. 깨끗하니까 오늘 하루만 입고 계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모는 급히 나가더니 얼마 후에 깨끗한 옷을 가져왔다. 이거 괜찮은 옷으로 가져왔어요. 갈아입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나는 창고로 들어가 옷을 벗었고 속에 입은 런닝까지 얼룩이 묻었다. 런닝은 어쩔까 하다가 벗어버리고 사모의 옷을 입었다. 사이즈가 딱 맞았고 브랜드를 보니 알만이었다. 역시 좋은 브랜드는 다르다. 사모는 웃으며 말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는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런데 어제 왜 그냥 가셨어요? 제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네? 못 봤어요. 언제 오셨나요? 나는 모르는 척했다.
사모는 핸드폰을 건넸다. 핸드폰 있나요? 우리 아들이 쓰는 건데 지금 유학 가서 필요 없어요. 부담 가지지 말고 일로만 쓰세요. 요금은 제가 내드릴게요. 번호는 000-000 별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부담감과 이질감을 동시에 느꼈다. 사모의 배려가 부럽기도 했다. 사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아직 할 말은 아닌데요. 돈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제가 값을 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말고 필요하면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사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허탈함을 느꼈다. 남자가 사정을 하고 난 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사모가 가고 나면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현숙이 들어왔다. 오늘도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녀는 항상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 다리가 예뻐서 자랑하고 싶은 듯했다. 쯔쯔쯔. 나이 29에 시집도 못 가는구나. 누가 널 데리고 사냐.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는 별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모가 다시 병원을 가기 위해 떠났다. 나는 또 하루를 일하면서 보냈다. 저녁에 집에 가려고 창고로 들어가 보니 아까 벗어놓은 셔츠와 런닝이 사라졌다. 현숙이 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 현숙은 떠난 상태라 물어볼 수도 없었다. 그냥 가자.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렸다. 아내가 자기 회사를 데려다 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가 났다. 범퍼만 조금 깨졌을 뿐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선이 찢어져서 시동이 안 걸린 것이었다. 나는 좌석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이렇게 가면 아마 30분은 늦을 것이다. 10시가 되어서 매장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현숙이가 있었다. 사고 때문에 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타고 가니 조금 늦을 거라고 얘기했다. 거의 도착했을 때 사모에게 전화가 왔다. 빌어먹을, 늦는다고 혼낼 모양인가? 네, 전데요. 사모가 말했다.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사고인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모는 걱정하며 말했다. 다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눈 때문에 미끄러진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모는 안심시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좀 걸어야 하는데 길을 아세요? 대강은 알아요. 물어물어 찾아갈게요. 사모는 배려를 보이며 말했다.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기다리세요. 알았죠? 나는 사모의 배려에 감동하며 밖에 눈을 보면서 걷기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동네 꼬마들이 눈싸움을 하며 나를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광경을 피하려고 움츠리고 있었다. 커피를 다 마셔갈 때쯤 사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다. 전화를 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냥 걷기로 결정했다.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참 좋았다. 최근에는 차를 타고 다니느라 이런 정취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머리에는 눈이 쌓이고 비록 춥진 않았지만 눈이 녹아 발이 시려울 정도였다. 저 멀리 매장의 모습이 보였다. 약 500m 정도 남은 것 같았다. 벨이 울리자 사모님이 아니신가 싶었다. 전화를 받으니 사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네, 아니에요.
저, 걸어서 다 왔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도 기다리다 오시지 않아서 그냥 걸어왔는데 길이 어긋났나 봐요. 오라고 말했다. 사모님은 화가 난 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걸어가면 되는 일인데. 혼이 나야 할지 나쁜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장에 들어서자 현숙만이 나를 반기며 맞아주었다. 아, 실장님 눈을 다 맞으셨네요. 여기 수건이 있어요. 사모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 아까 온 것처럼 저기에서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라고 말했다. 현숙이 벌써 사모님이 다 안다고 하는구나. 그래도 고맙네. 사모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궁금했다. 아마도 사모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에 잠기면서 혼란스러웠다. 잠시 후 사모님이 들어오면서 나를 째려보듯이 들어왔다. 그래, 다치진 않았나요? 라고 물으셨다. 아까 통화할 때 말한 걸 또 물어보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모님은 앞으론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차에 대한 걱정을 하셨다. 사모님이 차를 주며 운전하라고 하셨다. 사모님의 차는 그랜저였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차였다. 사모님은 실장님이 운전하세요. 여기 남자라고는 실장님밖에 없잖아요. 아까처럼 사고 내지 말고 천천히 운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목소리에는 부드러움이 느껴졌고 미소까지 지으셨다. 나는 차를 조정하며 엔진의 묵직한 소리를 들으며 감탄했다. 현숙은 사모님의 팔을 잡고 아양을 떨었고 사모님은 미소를 지었다. 큰 도로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자 비싸 보이는 큰 기와집이 있었다. 10분 정도 왔는데 이런 집이 있는 줄 몰랐다. 저녁 시간에 사모님과 함께 고깃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사모님이 8시에 문 닫고 우리 고깃집으로 가자. 그래도 괜찮죠? 라고 물으셨다. 나는 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현숙은 마감 후 기다리기로 했고 사모님과 나는 차를 타고 고깃집으로 향했다. 한우집에 도착하자 주차 요원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작은 계단을 올라가서 한옥집에 들어서니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다. 주인 아줌마는 우리가 아는 사람처럼 반가워하며 악수를 건네고 작은 방으로 직접 안내해 주었다. 편하게 드세요. 여기는 저희와 같은 친목단체와 연결된 집이에요. 잘 아는 집이에요. 아줌마가 말씀하셨다. 나와 현숙은 주눅이 들어 동시로 대답했다. 숯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고기가 나왔다. 등심 같은 고기였고 특히 꽃등심이어서 지방이 얇게 펴져 있어 맛있어 보였다. 가격표는 없었지만 아마 비쌀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잘 먹자고 생각했다. 현숙이는 소주를 시켰고 아줌마는 소주와 함께 고기를 구워주며 계속 서빙을 했다. 나는 주량이 한 병인데 오늘은 반 병만 마시기로 했지만 현숙이는 계속 원샷을 외치며 술을 마셨다. 2병이 들어오고 거의 같은 양을 마셨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쉬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요.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이런 질문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애들이 있으니 함께 지낼 시간도 필요하고 쉬어야 하겠죠. 언제가 좋으세요? 아줌마가 물으셨다. 그게 아니라 저는 잘 몰라서요. 여기는 365일 열려 있나요? 네. 쉬는 날은 신정, 구정, 추석에 하루씩만 닫아요. 아, 그렇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로 할까요? 현숙 씨, 우리 언제가 가장 한가해요? 너는 언제 쉬나? 저요? 월요일에 쉬는데 계약하면 바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한가해요. 그럼 일요일에 쉬세요. 내일이 일요일이네요. 내일 쉬실래요? 아니요. 다음 주부터 쉴게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죠. 우리는 거의 다 먹고 판이 끝나가고 있었다. 사모님은 주인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셨고 현숙이는 취한 듯 노래방에 가자고 성화였다. 실장님, 가실 건가요? 현숙이는 혀가 꼬부라져서 내 몸에 기대면서 재촉했다. 좋아. 그런데 사모님이 가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안 간다면 우리끼리라도 가요. 안 가면 말고. 현숙이는 그러면서 방바닥에 누워버렸다. 저 이제 가죠? 다들 하신 거죠? 아줌마가 물으셨다. 네. 그런데 얘가 취한 것 같아서. 그러자 현숙이는 벌떡 일어나며 아니요. 저는 안 취했어요. 사모님, 우리 노래방 가야죠? 그쵸? 가실 거죠? 사모님은 음치라 노래방을 싫어하시는 것 같았다. 제가 멋지게 불러드릴게요. 30분만 있다 가세요. 제가 현숙이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현숙이는 제가 택시라도 태워서 보내드릴게요. 그걸 왜 실장님이? 사모님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반응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리는 주인 아줌마가 소개해준 키스 노래방으로 갔다. 현숙이는 사모님에게 먼저 노래하라고 계속 추근대었고 결국 내가 먼저 노래하기로 했다. 나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에 그 찻집.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가슴이 무거워지고 눈물이 날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현숙의 노래가 시작되었지만 나는 감정이 폭발할 듯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부탁이에요. 가사가 잘 들리지도 않았고 감정이 북받쳐 울고 싶었다.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물고 대기실에서 머리를 감쌌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사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니요. 술 때문에 머리가 갑자기 아파서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나는 사모님의 가슴에 안기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생각했다. 사모님의 단아한 모습과 고상한 태도, 그리고 부잣집 부인의 청아한 분위기 등이 나를 매료시켰던 것 같다. 나는 무의식 중에 사모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래방을 나와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만이 빛나고 인적이 없었다. 눈은 하얗게 내리며 내 마음처럼 차가워 보였다. 실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갑자기 큰 소리에 돌아보니 사모님이 숨을 헐떡이며 나를 보고 서 있었다. 아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절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왜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요. 그냥 가면 이제 저랑 일 안 하실 건가요? 나는 화가 나서 사모님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결국 나는 사모님을 돌아보고 그녀를 안아버렸다. 그녀가 피하려고 했지만 나는 더욱 힘있게 안았다. 죄송합니다. 전 그냥 사모님이 좋아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하지만 이게 사랑이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눈물이 나왔고,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으며 담배를 물고 길을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내일 봐요. 내일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오면 제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져가세요. 어제 커피 흘렸던 러닝하고 셔츠예요.